마지막 소풍. 1. 기울어가는 햇살 아래. 늦가을 햇살이 엷게 들이운 오후 낡은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공원 입구에 앉아 있었다. 이정표에는 사랑가족공원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앙상한 나뭇가지와 스산한 바람만이 텅 빈 공원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나 김노인은 오늘 이곳에 가족들과 마지막 소풍이라는 것을 왔다. 병마는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어 삶의 마지막 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헤헤거리는 소리가 낡은 풍경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담요 더 덮어드릴까요? 딸 지연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따뜻한 눈빛이었지만 애써 감정을 감추려는 듯 굳어 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손짓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지 않았다. 몸은 점점 무너져 내렸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괜찮다고 해야 했다. 오늘만큼은 슬픔 대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다. 나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에게도. 아내 순옥은 묵묵히 돗자리를 펴고 있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늙은 아내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더 작고 외로워 보였다. 손주 녀석들은 벤치 주변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가슴을 더 저릿하게 만들었다. 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 사실이 낯설고 애석하고 두려웠다. 도시락에 담긴 추억. 순옥이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펼쳐졌다. 김밥, 유부초밥, 닭강정, 과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에 아내의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예전 소풍 때도 늘 아내는 이렇게 도시락을 싸왔었다. 나는 김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예전 맛은 아니었다. 미각이 무뎌진 것인지 아니면 슬픔이 맛마저 덮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강정이에요. 손녀 은서가 닭강정을 내밀었다. 작고 앙증맞은 손에 들린 닭강정이 왠지 모르게 뭉클하게 느껴졌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닭강정을 받아 물었다.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는 닭강정이었다. 하지만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나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후벼 팠다.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끊임없이 제잘거렸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좋아하는 만화 영화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나는 그 평범함 속에서 삶의 소중함을 느꼈다.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왜 그때는 몰랐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좀 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좀 더 아내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좀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뿐이었다. 3. 바람에 실려온 이야기. 식사를 마치고 나는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밀었고 우리는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늦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나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어딘가 슬픈 느낌이었다. 아버지 힘드시면 그냥 벤치에 앉아 계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다. 마지막 힘을 짜내서라도 걷고 싶었다. 이 길을, 이 풍경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고 싶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풍경이니까. 지연아. 나는 나지막이 딸을 불렀다. 지연은 휠체어 뒤에서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나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지연아,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참 엄하게 대했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였다. 자식들에게 엄격했고 사랑 표현에도 서툴렀다. 후회스러운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표현은 서툴렀지만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다. 아주 많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따뜻하고 애틋하고 그리고 슬픈 마음을. 4. 석양 아래 그림자.
산책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돗자리로 돌아왔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우리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나는 아내 순옥을 바라봤다. 늙고 지친 아내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주름 속에는 함께 해온 수많은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보. 나는 아내를 불렀다. 순옥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손이었다. 수십 년 동안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지탱해 준 고마운 손이었다. 당신 고생 많았소.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순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떡해. 순간 나는 아내의 마음속 깊은 슬픔을 느꼈다. 나 없이 살아갈 아내의 외로움과 고통을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나는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리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울지 마오. 나는 괜찮소.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오. 당신 강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훔치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내의 미소를 바라봤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미소였다. 우리는 말이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수많은 말들이 침묵 속에 녹아 있었다. 사랑, 감사, 미안함, 그리고 이별의 슬픔까지. 마지막 선물.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려앉고 공원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 가족만이 돗자리에 앉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손주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게.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투박하지만 정성이 깃든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작은 씨앗 봉투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할아버지가 키우던 꽃 씨앗이야. 내년에 봄이 되면 이 씨앗들을 심어주렴. 예쁜 꽃들이 필 거야. 아이들은 씨앗 봉투를 받아들고 기뻐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꽃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우면서 행복하게.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말했다. 사랑한다, 내 가족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따뜻한 햇살과 차가운 바람,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온기만이 느껴졌다. 나는 그렇게 마지막 소풍을 끝냈다.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영원한 안식 속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